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우 씨는 네. 이제 평소에 이제 받는 걸 좀 물론 받는 걸 좋아하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네. 주는 거, 나누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세요? 뭐 물질적인 거나 뭐 물질적인 도움이나 거, 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죠. 뭐 어렸을 때는 아니에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네. 받는 걸 좋아했죠. 뭐든 받는 걸 좀 더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엔 사실 달라졌어요. 제가. 그래요? 주는 게 베푸는 게 더 기쁨이고 네. 더 기분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철들었나 봐요. 나도 좀 줘요. 많이 네. 예, 저희 아버지께서 네.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또 이렇게 대우도 받으시고 그쵸. 또 어른들을 이렇게 또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본인보다 더 어르신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오. 아버지가 80이신데도 그쵸. 그 더 어르신한테 아버지가 더 챙겨주셨대요. 그랬더니 더 기분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어르신들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네.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또 기쁨이 되고 맞아요. 행복의 그런 맞아요.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그래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초월형 사회로 접어드니까 네. 이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런 세상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스스로 당당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네.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0만 선배 시민과 함께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 윤호종입니다. 현재 공포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협회라서 네. 저는 이제 노인 대표시니까 근데 청년협회장이 오셨네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청년이신. 저희 노인복지관 협회 네네. 저 회원 자격이 벌써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젊어 보이시고. 만 네. 60세부터 저희 복지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너무 청년으로 아이,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동안이십니다. 제가 그러면은 저기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이제 여기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는 67개의 노인복지관이 현재 회원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회원 전체, 흔히 말하는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네. 복지관 회원이라고 말씀을 하죠. 네, 그렇죠. 70만 명입니다. 와. 70만 명. 네네네. 복지관 기관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고 회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야. 또 섬기는 우리 직원들은 네. 7,400명 정도 됩니다. 아우, 와. 아니, 왜냐면 경기도가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이렇게 또 그래요. 듣고 보니까 한 번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윤호종 협회장께서는 많은 지지와 또 신뢰를 얻어서 제 8대 9대까지 네네. 재선으로 당선된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는데 우리 네. 경기도 노인 종합복지관 협회 이 장애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네. 도전을 안 했죠. 뭐, 왜냐하면 제가 이제 2년 됐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예. 지금 협회장으로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제가 마지막 그 협회장 등록하는 시간 1시간까지 네. 기다렸는데 네. 네. 아무도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다른 분이 등록을 하면 네. 그분 하시라고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예. 아무도 안 하셔서 아. 제가 1시간 남겨두고 네. 등록을 했죠. 오. 단독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아, 그렇군요. 너무 그리고- 솔직하신데? 너무 솔직하신데? 한 분만 빼고 어. 다 찬성을 해주셔서 98%로 예. 제가 협회장이 된 거죠. 아. 그래서 한 분이 누구냐, 네. 색출해야 된다. 예. 들어야죠.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협회장이 아주 덤덤하게 얘기하시네요. 거의 뭐 공산당이 아니길 다행이다. 이게 그 협회장으로 됐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협회장으로 밀었던 것은 이 땅의 노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예.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 현장에 관장으로 한 16년 차거든요. 아, 이 이미 땅에 뭐. 노인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일까라고 봤을 때 예. 뭐 요양원도 있었고 제가 뭐 노인복지원에 있었지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니겠다. 그러면 시대가 저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시대 정신을 저는 사실 좀 가졌어요. 네. 아. 시대가 원한다면 난 피하지 않겠다. 야. 특히 그것이 영양가가 없으면은 네네네. 그건 해야 된다. 어떤 네. 이 시대 정신, 시대 정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이것 때문에 제가 협회장이 되지 않았을까. 아, 네.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네, 피하진 않겠다. 피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영양가가 어. 죄송해요, 영양가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네. 뭐 이거는 애쓰고 힘써야 되는 자리고요. 그렇죠. 어렵죠. 좀 뭐 칭찬보다는 욕을 먹는 네, 자리이기도 네. 하니까. 원래 이제 또 올라가면 그 위에 어떤 네. 네. 협회 모임장이 되면 네. 항상 또 이렇게 꼭 추대만 받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뭐 좀 뭐 비난도 올 수 있고 못하면 네. 어려운 자리를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뭐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좀 젊었을 때부터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오.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네. 저는 사회복지를 하게 된 계기는 네. 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제가 갈 길이 뭘까라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이. 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되게 진지한 고3 때요? 학생이었네요. 왜냐하면 고3 저의 때? 갈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네. 과연 전공을 뭐로 해야 될까, 대학교는 어디로 가야 될까. 예. 금식 기도를 한 결과 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제 어떤 나름의 음성을 깨달음. 저는 이제 네. 들은 거죠. 그런데 바로 가지는 않았고 예. 한 10년 정도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어요. 그것도. 뭐 니아카도 끌고 과일 장사도 하고 네. 공장에 있는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 일컫죠. 네, 네. 공장에서도. 공장에서 일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예, 예. 신학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어.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어서 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런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편입을 해서 제가 또 들어갔죠. 졸업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념, 네. 사랑이 뭔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뭔지, 그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 사회복지라는 하나의 도구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현장을 저는 두루두루 경험을 했어요. 아동, 청소년, 뭐 장애인 시설의 원장, 예. 그다음에 요양원의 사무국장, 이렇게 두루두루 경험을 하다가 맨 나중에 이르는 것이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16년 차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됐을까? 네. 예.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예. 이 노인들이 사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으라고 나를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정말 시대적인 그런 네. 게 있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좀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고3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이 맞아요. 진로 상담을 선생님이나 네. 부모님하고 하는데 기도원을 들어가셨다고요. 너무 대단. 보통은 네, 제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친구들 따라가서 네. 후회는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일단은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따라가는 거가 사실 그 나이 때는 그런 친구들도 근데 좀 어떻게 많았던 것 그런 같은데 생각을 하셨어요? 주체적으로 이렇게 딱 주체적으로 기도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갖고 그렇게. 네. 저는 그냥 점수 맞춰서 그냥 대충. 그러니까 들어갔거든요. 보통은 아니 점수 맞춰갖고 아니 네. 요 대학교 가겠네. 네, 네. 그 당시엔 더 그렇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제가 시대적인 모든 걸 다 기도로 이렇게 그렇죠. 하세요?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야. 생각을 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린 이 나이에.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뭔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철학적인, 쉽지 그럼 않은데. 신의 뜻은 무엇이지? 이야. 그것을 이제 물어봤던 건데 지금 네. 저는 그 신의 뜻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경험도 어렵고 힘든 쌓으시면서 분들을 지금 보듬는 일을 하고 보듬으시면서. 있으니까요. 대단하시다. 네.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저희한테 무슨 선물을 좀 주시는 것 같은 게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예쁘게 달고 오셨는데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예. 너무 예쁘세요.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촌스럽다기도 하고 네. 너무 지금 옷이랑 여기에 잘 이제 어울리시고.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예. 여긴 품격 있는 선배 시민이라고 아. 여기 장미꽃 밑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밑에 보면 네. 이제 노인복지를 하면서 노인들은 빵의 문제 쪽으로만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빵의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국가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럼 우린 빵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미를 다고 우리에게 장미가 필요해. 이 장미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네. 네. 행복한 정성이. 소풍길, 네. 품위 있는 노인 되고 싶어라고 해서
빵과 장미를 그렇죠. 일컬었을 때 네. 우리도 품격 있는 시민으로 살고 싶어라는 네. 표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장미를 저렇게 예쁘게 하니까 네. 잘 어울리고 사실 여기다 빵 그림이면 좀 웃겼잖아요. 빵 그림은 웃기잖아.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빵을 해서 막 얼마나 웃겨. 아니 뭐 예. 베이커리도 아니고. 예. 그냥 볼 때도 되게 예쁘고 멋있다 생각했는데 예뻐요. 우리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좀 이렇게 고귀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그 품격. 뜻이 진짜 네네. 품격. 품격 품격이 있는 느껴져요. 두 글자로 와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처음 협회장 당선되셨을 때가 2020년 하면 사실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다 이렇게 그럼- 마스크 쓰고 다닐 때 힘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시대에 맞춰서 또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힘들 때인데 그때. 네. 예.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독면이라도 쓰고 가서 저 쓰러져가는 어르신들을 구해야 된다. 아. 실제적으로 저희가 완전 무장하고 뭐 방독면처럼 착용하고 예, 그때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가서 소독도 하고 집에까지 직접 찾아가고 이런 서비스들을 했었어요. 정말 때가 그때는 대단한. 그렇죠. 복지관문이 이제 닫혔었던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다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따져본 거예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사람들은 이게 복지관문이 닫혀서 뭐 쉬고 있지 않느냐, 일하지가 않으니까 좀 편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시간의 근무가 오히려 팬데믹 때 더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고 계속 진행됐던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는 누구든지 다 처음 닥치는 일이었고 맞아요. 예. 그럼 이 쓰러지신 분들이 또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타결해야 되지? 그런 간절함 때문에 이제 비대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애쓰고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그것들 고민을 하고 네. 또 비대면 사업들의 방송 송출이 저희도 했었거든요. 유튜브로도 방송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집으로 직접 우편물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고민도 하고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방송 송출하다 보니까 저희는 잘 모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 사업들에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썼고 경기도 협회장으로 있으면서는 경기도청하고 같이 예. 지방역을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죽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집에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분들이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 경기도 의회 또 도의원님을 찾아가서는 이분들이 비대면 사업으로 뭐 예를 들어 경기 아트센터하고 같이 그분들이 이제 음악이라든가 예술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집에로 송출을 해줘서 그분들이 집에서도 또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죠. 그때 비대면으로 많이 봤죠. 네네. 그리고 도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책정해다오. 네.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신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복지안에 복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이 무너지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비용을 다오. 라고 해서 비대면 사업들을 저희가 받았었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와이파이브 도시락 같은 거를 받아서 특히나 시골에 계신 분들, 복지안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와이파이브를 지원해줘서 유튜브를 좀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대면 사업들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했었고 네네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네. 마스크만 해도 저희가 80만 장, 거의 100만 장 가까이 예.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구하기도 보니까. 힘들었잖아요. 막 약국 앞에 줄 서서 샀던 게 엊그제 같아요. 그 다행히도 저희가 거의 뭐 100만 장 가까이 네. 각 복지관에 전달을 했었고 소독액도 한 40만 개 정도 네. 나눠줬던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을 그래요. 들어보니까 원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국면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굉장히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네. 진짜 마음 다해서 이 상황을 네. 좀 해결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업들을 이제 들어요. 여러 개를 하셔서 예. 참 대단하시고 와. 그때 정말 그 코로나 초반에 아비규환이었어요. 예, 그때 너무 정말 무섭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온 뭐 사업이나 뭐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4차 산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 주로 뭐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키오스크 기반으로 한다든가 예. 4차 산업과 오히려 점점 떨어지는 거죠.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가 사회 통합이거든요. 노인들이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 복지관 어느 분이 이제 손녀 손을 잡고 예.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했는데 네.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있었던 맞아.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작동을 못 하시니까 어렵죠. 손녀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갔는데 결국 못 사주고 손이 아이고. 울고. 이게 너무 애기가 아프잖아요, 마음이. 예. 그럼 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휴먼 로봇이라든가 네. 집에 휴먼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IT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위한 로봇도 또 보낼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리고 키오스크 활용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또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키오스크를 후원받은 게 있는데요. 어. 예, 땡땡땡에서 네. 받아가지고 그 깡통인 걸 받아가지고 예. 콘텐츠 진흥원에 부탁을 했어요. 아. 이 키오스크가 있는데 네. 콘텐츠를 좀 개발해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기반을 넣어줬어요. 자랑해야 좀 되는데. 쉽게.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을 잘 하면 네. 나중에 뭐 햄버거도 먹을 수도 있고 네. 아이스크림도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아. 카페 가서도 이걸 눌러가지고 맞아요. 그 이분들하고 이제 이 동네에 나가서 어울릴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런 IT 기반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네. 이제 선배 시민 선배 시민. 사업들을 했었죠. 네.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아까 여기 이제 네. 여기 장식 네, 배치에도 네. 선배 시민 네. 써 있고 말씀도 선배 시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들으면 저희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지만 네, 네. 대체 선배 그러니까. 시민이라고 하면 네. 명확하게 우리는 저 또 후배 시민이라서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이게 선배 시민 하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못된 선배를 만나신 분들. 아. 뭐 군대에서라든가 아니면 뭐 셔틀 시키는 듣기만 해도 몸서리 아이고. 치실 분을 많이 선배를 많이 계실 수도 만났다든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 것도 아니고 네. 뭔가 좀 깨어 있는 분들인 거죠. 아. 인식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에서도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예. 선배 시민 운동을 해요. 인식에 깨어 있는 시민 깨어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선배 시민 운동이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선배 시민은 이제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선배 역할을 해보자. 후배들을 챙겨주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에 나가서 이 네.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고 예.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선배답게 해보자. 라고 선배 시민이라고 일컫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 시민이. 나오게 된 계기가. 선배 네. 시민이라는 단어는 예. 2008년도로 예.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도. 그리하여 2008년도 네. 유해숙 유범상이라는 범상치 않는 교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네. 학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네. 네. 그분이 2008년도에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가서 네. 노인분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데 네. 어떤 그 강의를 듣는 한 분이 아유 교수님, 우리는 인간도 아닌가 봐요.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저기 그 공부하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예. 뭐 관계자인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쓱 돌아보더니 예. 여기 사람 한 명도 없네. 어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도 아닌가 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의하러 갔다가 노인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영어로 N 네. O 사람인 즉 노인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인이 아니다. 애노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죠. 내가 명색이 사회복지하는 사람이고 네. 노인들을 위해서 강의하러 다니는데 노인들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이 세상이 뭘까? 그럼 노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야지라고 고민한 거죠. 근데 그 고민하는 끝에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시민답게 살아보자라는 고민을 했던 것이 이제 선배시민운동의 최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와, 정말 이 땅의 노인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근데 그러기 또 어려운 세상이라는 어떤 우울감과 답답함을 조금은 해결해 보자.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너무 좋은 말 같고 그래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께 좀 이런 개념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선배 시민 양성을 위해서 그러면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선배 시민의 가장 이제 좀 일컫는 것은 예. 본인이 시민이라는 인식들을
인식하는 그런 스스로가.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본인이 시민이 아는 것으로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시민으로 여기지 않아요. 아까 노인은 사람이 아니야. 네. 심지어는 잉여인간이야. 또 심하게 나가면 제가 네이버 활동하는데 세금충이야. 사라져야 할 어떤 존재야. 아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권리라는 것이 뭐지? 그러면 내가 시민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시민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시민과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거죠. 근데 학습에서만 보통 끝나요, 저희가. 네. 되게 이게 길들여졌던 거예요. 그동안은 교육만 받고 끝나는 배우고 거예요. 끝. 이게 학습이 아니라 교육만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습한다. 습한다는 것은 가슴팍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인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습자거든요. 학습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하냐면 토론을 하게 돼요. 토론. 동료와 토론을 하게 되죠. 예.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좋아, 내가 시민이야? 사람이야? 나도 이 땅의 당당한 시민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동료와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서로 토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토론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배시민은 실천 학문인 거예요. 제가 선배시민 학회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학회하면 보통 교수님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인복지관 관장님들도 꽤 들어가 있고 당사자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선배시민은 학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실천하도록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출정식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죠? 선배 시민으로 세상에 나가서 행동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니까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출정식이다. 그러니까 선배 시민은 학하고 습하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결심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세대와 그리고 힘들고 사는 공동체에 뭔가 이바지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배우고 그 배운 걸 습득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누는 토론을 하고 이제 써먹으러 나가는. 그렇죠. 이렇게 실천해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또 있는지 또 이 선배 시민분들이 어떤 또 만족감을 가지게 됐는지 뭐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요? 만족감이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인지.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눈물을. 저희 군포시 노인복지관 앞에 한세대학교가 있어요. 네네네. 한세대학교 청년의 날 우리 선배시민 봉사단 동아리들이 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간식 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 청년들을 응원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하다가 이분이 울컥해지신 거예요. 야, 내가 되게 존재 없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청년들이 깜짝 놀라고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하니까 나도 사람인가 보지? 나도 좀 불필요한 존재로만 청년들이 알았는데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이 땅에 나도 이제 살만하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되게 선배 시민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손을 잡고 고맙다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어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선배 시민 이 학회에 참여하면서 내가 보험에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보험에 들었다. 본인도 이제 정년퇴임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선배 시민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 나도 할 일이 있구나. 공동체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동안에 자식 농사를 졌으면 내 농사를 졌으면 이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한 선배 시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에 들었다라고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동안은 이제 좀 원을 조그맣게만 봤다면 네. 이제는 더 크게 더 공동체라는 더 큰 원을 그렇죠. 네. 그리면서 나올 수 있게 되셨네요. 네. 참여를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경기도 64개 기관에 네네. 166개 봉사단 네네. 그리고 무려 2,300명 정도. 너무나 많은 네네. 인원들이 와. 참여하고 있고 이 분야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뭐 문화예술 재능 기부 공연도 네. 있고 환경 뭐 인권 뭐 네, 다양하더라고요. 환경 탄소 줄이기 뭐 이런 것도. 어. 중원노인 목자는 그 쨍쨍한 젊은 분들을 물리치시고 예.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아. 근데 거기 보면은 네. 사진을 보면 꼬부라진 분도 있는, 허리가 꼬부라진 분도 계신 거예요. 오. 그래요. 나도 존재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할 때 조금 마음에 제가 울림이 좀 있었어요. 네, 조금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으시고 고귀한 분들이신데 네. 그동안 그렇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렇죠. 표현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속으로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얼마나 크실까 하는 네. 생각도 들면서 점점 이런 문화들이 좀 더 많이 또 네.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뭉클한 느낌을 네. 저도 지금 막 행복한 이렇게 벌써 느낌을. 가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네. 아, 내가 귀한 일을 했구나. 네. 아, 뿌듯하실 것 예. 같아요. 너무 이게 좀 이렇게 감정에 오셔서 말을 하셔서 네. 저는 뭐 동기부여 강사님인 줄 알았어요. 눈빛이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빨려.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올라오면 워워 네.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 지금 아닙니다, 꽃이 더 아닙니다. 빨개졌어요. 네, 그래. 자, 또 이렇게 저소득층 소년도도 지원하시다고요. 네네네. 또 다문화 가족 아이의 학습도 지원한 사례들도 네.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제가 군포신노 목장 관장으로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8년 넘고 9년 차인데 네. 관장으로 처음 부임하면서 큰 행사를 하나 했는데 네. 이제 뭐 희망 이음 걷기 한마당이라고 한 걷기 거예요. 한마당. 근데 모금을 위한 이제 걷기 한마당을 했는데 제가 이 기금 모인 것은 우리 동네 아이들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직원들이 저를 보고 뭐지? 그렇죠. 이게 뭐야? 노인복지관인데. 그동안에는 이 기금은 당연히 누굴 위해 써야 되냐면 네. 어르신들을 회원분들을 그다음에 재가복지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됐던 거예요. 근데 관장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돕겠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하러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을 쭉 살펴봤죠. 네. 가장 어려운 데가 뭐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었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안, 예. 이혼한 가정, 아버지가 실직을 당한 가정,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아이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가는 아이들. 오. 이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꽤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을 누가 보듬어야 될까라고 봤을 때는 그 인근에 그걸 챙겨주는 기관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 군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본의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있지, 아. 저희는 신임한 시내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복지관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이들을 챙겨주는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챙겨줘야 될 내가 사회복지사인데 나도 챙겨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 복지한 어르신 후원회가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바로 흔쾌히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아이고. 그런 애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원더풀 후원회 230명이 네. 그분들이 아이들을 도와주자라고 결의를 하셔서 개천에서 용나기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죠. 개천에서 용나기는 알다시피 개천에서 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요즘은 안 힘들다고 나오죠. 요즘은 힘들다고 안 그러더라고요. 나오죠.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 스타일이긴 한데요. 예. 왜냐면 저는 8살 때 아버님을 여였고 네. 풍지박살난 집에 있어 그래도 성장해서 성공한 와.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요즘에는 용산도 껴달라가던데요. 예. 주로 뭐 부자 아이들이 아무래도 수능 점수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가기 전부터 꿈을 포기하는 거죠. 환경의 영향이 좀 예, 크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사다리를 놓아주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뭔가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네. 개천에서 용나기 4년 차인데 와. 드디어 이번에 졸업한 아이가 중학교 네. 3학년 때 저희가 뽑았던 아이가 네. 예, 용 났어요? 궁금하시죠? 예. 궁금해요. 궁금하죠?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용이 됐어요? 성균관대학교 자연계열 예. 합격. 아이고, 박수 박수.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이 친구가 꿈을 접었다고 했었어요. 아, 진짜 잘 됐네. 네, 이게 이 친구가. 그래서 저희 현수막을 큰 집에 걸어놨어요. 네. 원더풀 어르신 후원회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아니, 그것으로 우리 선배, 정말 그야말로 예, 선배 시민의 그렇죠, 역할을 하신 그렇죠. 거고, 예. 우리 선배 시민들의 그 행복함은 네. 이루 말할 수 그럼요, 없었을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젊은 친구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진정한 시민이 됐네. 네네. 예.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해요. 저기, 아니, 지금 노인 그 복지관이신데, 왜 이렇게 또 청소년 아동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아우르고 계시네요? 없으니까 우리밖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저희 복지안에 비전 안에는 예. 네. 온 세대와 가족이 어울리는 복지관, 함께하는 네네, 거에 사회 의미가 참여를 지원하는 복지관. 그래서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죠. 청소년들을 왜냐하면 위해서? 노인이 아까 제가 계속 사회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네. 노인만 리그를 만들었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골방에 있는 골방 늙은이가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럼- 행복하려면 다 함께. 그럼요, 행복해야 그럼요. 한다. 더불어 라는 행복해야 되는 말씀이시네요. 거고,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또 다문화와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또 청년들과 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와. 저희가 이제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좋은 정말 어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군포시 노인복지관 회원 여러분께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키다리 할머니, 네네, 키다리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어주신 맞아요. 것 같아서 너무나 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젊은 세대들까지 끌고 가시려고 예. 그래서 위아더 함께. 월드다 위아더 월드. 자, 네. 어떤 제가 이런 말씀, 선배, 정말 진정한 선배 시민이네요라는 말씀을 네네. 드렸습니다만, 방금 꼭 자원봉사나 후원 등 꼭 사회적 공헌을 해야만 꼭 선배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네. 선배 시민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무슨 얘기들 하냐면 네. 가끔가다 이제 언론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경륜 있는 노인이 사회에 공헌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경륜 있는 분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어. 그럼 예를 들어 후원도 안 하고 자원봉사도 못하는 그렇죠. 이런 분들, 예를 들어 병실에 계시거나 그쵸, 몸이 좀 이런 분들은 불편하시고. 그럼 선배 시민을 못하는 거야? 이런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선배 시민일까?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네, 네. 그쵸.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노인이 선배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배 시민은 노인이 어떻게 뭔가 사회 공헌을 어느 정도 했다, 안 했다, 아니면 뭐 철이 든 노인이다, 이걸 떠나서 네. 사람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이다, 시민이다 일컫는 선배 시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회 공헌하는 정도에 따라서 선배 시민이야 아닌 거죠. 네. 예를 들어 저희 복지안에는 90세가 넘는 분이 선배 시민 운동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예. 그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예. 그럼 선배 시민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내가 편지를 쓸게. 내가 집에서 편지를 쓸 수는 있어. 삐뚤삐뚤 쓰지만 힘을 다해서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을 응원할 거야. 그러면 그분 돈도 들이지 않고 건강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선배 시민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응원하는 마음만은 그럼요.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분은 이제 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은 가치가 있고 시민이다. 오. 그냥 이런 인식인 거예요. 존재만으로. 그래서 선배 시민은 예. 자기를 깨어 인식하는 사람. 스스로. 예. 예. 이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네. 존재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예. 너무나 멋진 답변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께서 이제 몸도 안 좋으신데 편지라도 쓰려고 하신다는 네. 거에 제가 잠깐 좀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시군요. 저는 말하다 울컥하잖아요. 네, 저 지금 눈물 나려고 눈물 나고 그건 이따가 끝나고 어디 카페 참아야 가셔가지고 돼. 저 손수건 하나씩 드릴 어르신이 테니까. 달리 어르신이 아닙니다. 맞아요. 어른들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인 거예요. 또 지금 예. 좀 감동받으셨어요. 반대로 드립니다. 주거니 반대로 받고 감동을 드립니다. 계시고.
어른들의 신이 어르신. 나중에 건배사 할 때 써먹어야 되겠네요. 아, 하실 일 많으실 것 같아요. 진정한 어른들을 위해서. 어를 신 하면서. 예. 선배 시민의 어떤 뜻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와. 자, 그러면,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 선배 시민 너무나 취지가 좋은데 어떤 방향으로 계속 좀 나아가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배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유범상 교수님, 유해숙 교수님, 특히나 유범상 교수님은 유럽에서 공부를 해오셨어요. 네. 뭐 거기서 사회학, 사회복지학 두 박사를 예, 다 받으시고 예. 오셨기 때문에 유럽은 알다시피 민주주의 시민운동들이 되게 활발하고 네, 그쵸.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유럽에 십몇 킬로 이렇게 속도 위반했을 때 딱지가 8천만 원짜리가 날아와도 충분히 뭐 그걸 이해하시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선배 시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네. 뭐 강의 나가서도 가끔가다 좀 답답한 게 시민이라는 인식들을 잘 신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시민이야? 이 인식들을 신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말하기가 좀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자기 의견을 표명하기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분위기가 또 그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자기 네, 권리를 얘기하기도 좀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되는 게 이 시민권만 가져가기는 어렵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감사운동이 펼쳐지지 않아야 될까? 스스로를 감사히 여기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러 갔다가 네. 누구야 고마워라고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호중아 고마워, 잘 살아서 고마워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거 하시다가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우시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에게 고마워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쫓겨다니고 늘 자식들 위해 신경 쓰고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소중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선배 시민 운동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운동들 그래서 나돌봄 감사운동을 실천해보자라고 해서 선배 시민 운동 가기 전에 그 셀프 케어하는 스스로를 돌보는 네. 스스로에게 정말 본인이 얼마나 존재가 네.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나돌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거죠. 그러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은 뭐가 있을까라는 네. 고민들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스로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병실로 식사를 갖다 주지 않는 병원들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봇이 해주나? 아니요. 그럼. 본인이 예. 식당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죠. 예. 움직이시죠. 예. 힘이 생기죠. 그렇게. 그러면서 점점 병원에서 나가게 되면서 일본은 뭐가 늘어나고 있다? 편의점과 약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보는, 스스로를 돌봐서 자기 자신이 강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강해지고 레질리언스를 강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공동체를 돌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책들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자, 또 올해가 초고령 사회 원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나라 노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천하는 문제 해결 전략은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웰다잉을 넘어서 종활이라고 네. 표현을 해요. 네. 웰다잉은 이제 본인의 죽음을 스스로 잘 정리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종활이라는 단어도 역시 사실 일본에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배 시민운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예. 끝까지 불태우다가 불태우는데 사람답게 살다가 시민답게 살다가 예.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이제 생명이 끝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이제 그 죽음의 항구에 다 다다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 자신만을 위한 항구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활활 태우다가 살아보자 그러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그때가 되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아리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죽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나아가서 계속 선배 시민운동과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 예.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활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눈에서 불을 태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눈을 부릅뜨십시오. 예, 예. 언제 죽으려나? 아이고 그분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런 네.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 물러설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끝까지 힘을 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에 대한 부분도 하고요.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역사회 돌봄 통합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올해 내년이 원년을 삼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전세적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꽤 있잖아요. 특히나 병상수. 네네네. 병상수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예. 아마 1번을 밀어내고 1등을 할 거다. 아이고, 그래요. 병상수. 1등 안 되는데. 예. 그리고 예. 요양원 그 입수하시는 분들 그 숫자 네. 세계 1위.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 아까 일본에서 해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병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네. 지역사회 통합으로 돌보면 병원에서 떠나서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을 줄이게 된다면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관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네. 장기 요양원으로 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여가 활동, 체육 활동, 또 자원봉사 활동, 예. 사회 통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장기 요양 쪽으로 가는 예방 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물러나시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그분들을 잘 도와서 네. 그렇죠. 죽음을 네. 집에서 맞이할 수 있는 즉 객사를 하잖아요. 대부분은 맞아요. 네. 각자 도사잖아요. 이제 죽음도 본인이 책임이 되는데 집에서 동네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돌봄 체계를 하는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역사회에서 또 역할도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고,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 어떻게 됐는데? 예, 금방 가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굉장히 놀라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지금 더 하실 말씀 많으신데. 회장님이 이제 열면을 토해 한 주셔서. 5개 정도 더 있지 않나?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떡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예, 한번 자리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또 인생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음. 노인이 돌봄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다. 예.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건 헌법에나 나와 있다. 네.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노인은 빵뿐만 아니라 장미도 필요하다. 네. 품격 있는 시민으로 살고 싶다. 이런 정책 실천하는데 제가 이제 선배 시민운동을 계속 하고 싶고요. 네. 원래 저도 이제 시를 좀 쓰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정년 퇴임하기 전에 네. 시집을 좀 내고 싶고 아. 이 선배 시민 실천했던 것들을 잘 네. 정리를 해서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노인 시민으로 살아보는 세상을 열어보는데 그런 책을 좀 쓰고 싶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또 이렇게 목표까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서 선배 시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배 시민들의 예를 만약에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제 또 시니어들이 되는 분들도 그렇게 좀 멋지게 따라갈 수 있는 가이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회 전체가 맞아요. 사회 멋지게, 전체가. 네, 변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협회 우리 윤호종 회장님과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호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 유익하고 행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